어제 아침 6시 37분, 승객 161명을 태운 제주행 제주항공 7C101편이 김포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출발한 지 20분가량 지났을 때 긴급 회항한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7시쯤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기류 이상으로 김포로 회항한다고. 그래서 뭐 사람들 다 눈 감고 자고 있다가 이제 다 막 뭐야 막 이랬죠. 그런데 20분쯤 뒤 랜딩 기어 문제였다는 추가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손님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당 항공기 저희 랜딩 기어 문제로 출발을 못했습니다. 내리셔가지고 버스로 이동할 예정이고. 여객기는 경기도 평택상공에서 회항해 오전 7시 21분에 김포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지만 참사 하루 만이었던 터라 탑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여자친구는 불안해가지고 눈이 또 글썽이고 그러더라고요. 애들한테 문자 보내고 했는데 사고가 나서 전송됐을 때 이 상황이 이랬었구나, 안의 상황이 이랬었구나라는 거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당 여객기는 무안공항 사고기와 같은 기종이어서 탑승객들의 불안감은 더 컸습니다. 제주항공이 대체편을 투입했지만 결국 승객 21명은 불안을 이유로 탑승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제 옆에랑 앞에 앉으셨던 가족분들은 결국에는 비행기 티켓을 취소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대체편 여객기를 탄 승객들도 마음을 졸여야만 했습니다. 활주로에 도착을 해서 속력을 줄일 때까지는 조금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좀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해서. 제주항공 측은 랜딩 기어가 다시 정상 작동했는데 안전을 위해 회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비 통제센터와 교신을 해가지고 별도의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서 정상 작동이 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편 기장은 안전 운항을 위해서 회항해서 점검을 받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고. 하지만 참사 하루 만에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승객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노르웨이 오슬로 공항 인근 풀밭에 비상 착륙한 KLM 여객기입니다. 승객 182명을 태우고 암스테르담으로 출발한 직후 유압 장치 이상으로 인근 공항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활주로를 벗어났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이 여객기는 제주항공 4호기와 같은 보잉 737-800 기종입니다. 현지 언론은 왼쪽 엔진에서 연기가 났다고 보도했고 노르웨이 당국도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엔 같은 기종의 에어 인디아 소속 여객기가 유압장치 고장으로 랜딩기어를 접을 수 없어 회항했습니다. 지난 7월 역시 같은 기종의 TUI 항공 소속 여객기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견돼 출발 공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앞서 외국 항공에서도 같은 기종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가 나온 겁니다. 다만 섣불리 이번 사고와 연관시키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랜딩 기어 이상은 착륙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고 가운데 활주로 이탈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빈발하는 문제인데다 해당 기종이 더 잦은 이상을 보였다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세적으로 많이 판매된 기종이 있지 않습니까? 비행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유독 737-800만 랜딩 기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긴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고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이는 만큼 정밀 조사를 통해 원인이 밝혀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SBS 김경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여객기 기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당시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이 직접 촬영한 장면입니다. 캐나다 뉴펀들랜드 세인트 존스에서 73명의 승객을 태우고 출발한 한 여객기가 현지 시간 28일 밤 9시 30분쯤 노바스코샤 힐리팩스 스탠필드 국제공항에 착륙하다가 기체에서 불꽃이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을 맞은 건데요. 랜딩 기어 이상으로 추정되는 기체 결함 때문에 여객기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멈춰섰는데 이후 73명의 승객과 승무원은 곧장 버스를 이용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인데요. 헬리팩스 스탠필드 국제공항은 사고 이후 일시적으로 항공기 이착륙을 중단시켰으나 90여 분 만에 한 개 활주로의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여태 없던 비행 공포증이 다 생길 것 같다. 악몽과 비극의 되풀이 대체 언제 끝날까?
여기저기서 사고 소식, 올해가 역대 최악의 연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블랙박스는 모두 2개입니다. 블랙박스는 어제 오후 김포공항에 있는 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센터로 모두 전달됐습니다. 이 가운데 운항 기록 등이 담긴 비행자료 기록장치, FDR은 일부 훼손된 상태입니다. 사고 원인 파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운항기록 블랙박스 판독 가능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객기 제조사인 보잉사 소속 조사관 2명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관계자 2명이 어젯밤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들과 함께 가장 먼저 블랙박스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경우에 따라 훼손이 심하면 블랙박스를 미국으로 보내서 데이터 복원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데이터 추출이 어렵다고 하면은 미 교통안전위원회와 제작사에 함께 이제 보내서 거기서 또 같이 한번 조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또 이번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와 같은 기종의 모든 국내 여객기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6개 항공사가 모두 10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오늘 1월 3일까지 전수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제주항공 여객기의 가동률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규정에 위반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권영인입니다.